안녕하십니까. 성화비TV 김규주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의 말기 증상과 그 치료에 대해 말씀 좀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아시다시피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두 번째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서 허동증, 그리고 근강직,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손떨림 포함해서 이런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운동선뿐만 아니라 비운동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되고,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진행해가는 양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증상 진행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막을 방법이 있지는 않고요. 이 증상을 조절해 가는 방향,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진행을 조금 억제하는 방향이 주치료 타깃에 보이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간에 DBS라고 해서 심부 뇌 자극소리라는 수술을 통해서 증상이 좀 많은 개선을 요할 수 있는 상태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담당 주치의 또는 교수님과 상의하에 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말기 증상들은 이러한 파킨슨병이 5년, 10년 이상 지났을 때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운동성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성 증상으로서는 떨림 같은 증상은 초기 증상으로서는 전명할 수 있으나 후기로 점차 가게 되면은 이 증상이 점점 진행되거나 나빠진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런 증상들보다는 오히려 허동증이라고 해서 몸이 느려지는 증상, 마치 몸이 굳은 것처럼 보이는 증상이 많이 보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근육 강직도 점차 심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강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필요하면은 근이완제 약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파킨슨 약을 증량한다거나 아니면은 클로나제팜과 같은 수면제를 투여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이걸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보톡스 주사를 통해서 조금 더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안 또한 중간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행장애 악화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보행장애가 악화돼서 보행이 어려운 시기에 맞추어서 간이 낙상 같은 사고도 늘어나게 되고요. 인지기능 장애라든가 아니면은 망상이라든가 또는 연화장애, 삼키는 것이 능력이 떨어지는 상이 거의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댁에서 케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같이 나빠지는 말기 증상에 접어든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추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에는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인지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치매가 진행된 알츠하이머가 됐건 파킨슨 치매가 됐건 여러 치매들이 오게 되면은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증상에 맞춰서 약물 조정을 해가는 게 첫 번째라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보행 장애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넘어지지 않는 환경 내에서 꾸준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약물 조정도 필요하지만요. 적정한 약물 조정과 더불어서 또한 이 약물 조정이 지나치게 또 파킨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또 환자분께서 환시, 망상 같은 게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꾸준하게 운동요법을 통해서 자세를 바로잡고 근육을 계속 운동해 줄 수 있는, 설 수 있는 근육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환자분의 장기적인 사망률이나 아니면은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냐, 설 수 있냐 결정의 요소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보호자분과 같이 하는데 어렵다고 하면은 근처의 병원에 가셔서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받는 것도 방어될 수가 있고요. 외래로 어렵다고 하면은 한동안 입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선망이라는 증상도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선망은 일시적인 인지기능 악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행된 파킨슨 환자의 80~90% 이상은 선망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망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원인 교정 및 관련된 약제 투여를 통해서 적극적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다만 이런 선망 증상이 특히 밤에 악화된 양상이 있는데, 이럴 때 야간에 넘어지거나 혼자 일어나서 넘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낙상으로 인한 골절, 뇌출혈 등이 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적정한 안전장치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되면 맞춰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행 자세가 점차적으로 기울어진다던가, 앞에 서 있을 때 점점 몸이 기울어진다던가 한쪽 기울어진다는 증상들 또한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들이 결국 보행 악화를 막는 요소들이므로 같이 더불어서 허리가 지나치게 굽어져서 앞으로 쏠려서 넘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운동 약물 조정 또한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동기능이 떨어지고 파킨슨이 심해지면서 변비가 심해지시거나 연화장애 문제 때문에 식이량이 불충분하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식이량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연화 보조 시기를 들어가거나
늘리거나 아니면은 변비가 심하다고 하면 식사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변비약을 투여하는 등의 증상 조절하는 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수면장애 악화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관련된 수면장애를 조절할 수 있는 약제 투여나 등과 아니면 낮에 지나치게 주무셔가지고 밤에 자는 수면 패턴이 깨지는 것을 억제하는 방안 또한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도 또는 중증을 진행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의 자극수전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호전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주치의과 상의하에 추후 수술 필요성까지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